평양의 그림자 29화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은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국정원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아침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민지는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일주일 만에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아빠, 오늘 소연이랑 같이 놀기로 했어. 그래, 재밌게 놀아. 민지가 뛰어나갔어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선이가 커피를 들고 왔어요. 잘 적응하네, 민지. 응, 다행이야. 저는 커피를 받았어요. 선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철웅 씨. 응?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진짜로. 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켜줘서. 내가 고맙지. 끝까지 함께해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웠어요. 정말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박준호였습니다. 리철웅 씨, 잘 지내십니까? 네, 덕분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내일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까? 서울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선이가 물었어요. 누구야? 박준호 요원이야. 내일 서울 가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 선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또 무슨 일이야? 이제 좀 쉬자. 걱정 마. 아마 마무리 서류 같은 거겠지. 거짓말이었어요. 박준호의 목소리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국정원 본부. 박준호가 저를 맞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이쪽으로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정원장이었어요. 직접 앉으세요, 리철웅 씨. 저는 긴장하며 앉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국정원장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북한 공작망을 상당 부분 소탕했습니다. 제가 한 건 가족을 지킨 것뿐입니다. 겸손하시군요. 국정원장이 파일을 열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리철웅 씨.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국정원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네. 정식 요원으로요. 대북 공작 전문가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를 요원으로요? 당신만큼 북한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25년간 국가보위성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국정원 요원.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거야. 시간을 주십시오. 가족과 상의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한 달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표정을 바꿨어요. 심각하게. 어젯밤 평양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쿠데타요? 군부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성공했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정보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국정원장이 화면을 켰어요.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평양 시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내전 상황입니다. 평양 곳곳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평양. 내가 25년을 살았던 곳. 그곳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쿠데타 주동자가 누굽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장이 잠시 멈췄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쿠데타 세력이 당신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제 이름이요? 네. 리철웅 동지의 뜻을
이어받아라고 했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쿠데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영웅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체제에 반기를 든 영웅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내 이름이 쿠데타에 이용되고 있다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쿠데타 세력 중 한 명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한테요? 네.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호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글씨가 익숙했습니다. 리철웅 형에게. 오랜만이다. 나 기억하나? 김태일이야. 국가보위성 3과에서 같이 일했던. 형이 탈북했다는 소식 듣고 많이 생각했어. 형이 왜 떠났는지, 형이 뭘 봤는지. 나도 봤어, 형. 이 체제의 썩은 속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래서 시작했어. 형이 시작한 걸 우리가 끝내려고 해. 형이 필요해. 돌아와. 우리와 함께 싸워. 새로운 조국을 만들자. 자유로운 조국을. 김태일 올림. 손이 떨렸어요. 김태일. 기억났어요. 1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 착한 놈이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필적 감정 결과 김태일 본인이 맞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편지를 쿠데타 세력이 중국 국경을 통해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형이 필요해. 돌아와. 돌아가라고. 평양으로. 리철웅 씨. 국정원장이 말했어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쿠데타가 성공하면 북한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그가 말을 멈췄어요. 실패하면 당신 가족이 다시 위험해집니다. 쿠데타 세력이 당신 이름을 썼으니까요. 현 정권은 당신을 주동자로 볼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또 시작이야? 이제 막 끝났는데?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국정원장이 말했어요. 첫째, 이대로 숨어 삽니다. 제주도에서 쿠데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둘째는요, 쿠데타 세력을 돕습니다. 국정원과 함께. 돕는다고요? 어떻게요? 당신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쿠데타 세력의 구심점이 되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저더러 북한을 바꾸라고요?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 탈북해서 자유를 선택한 사람, 김영철을 죽인 사람. 미쳤습니다. 저 혼자 뭘 어떻게? 혼자가 아닙니다. 국정원이 전폭 지원합니다. 미국 CIA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북한을 바꾸라고. 내가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결정해 주세요.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형!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철민이었어요. 서울에 올라왔다고 했었죠? 철민아, 회의 끝났어? 무슨 얘기야? 저는 동생을 바라봤어요.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 뭐? 그리고 나보고 돌아오래. 돌아가? 어디로? 평양으로. 리철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쳤어? 거기 가면 죽어. 알아. 그럼 왜 고민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고민하는 걸까? 당연히 안 가야 하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김태일의 편지. 새로운 조국을 만들자. 25년 동안 봤어요.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굶주리는 사람들. 처형당하는 무고한 시민들.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바꿀 수 있다면, 정말로 바꿀 수 있다면. 형. 리철민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형수님이랑 민지 생각해. 또 위험에 빠뜨릴 거야? 알아. 알면서 왜 고민해? 저는 동생을 바라봤어요. 철민아, 넌 북한에서 뭘 봤어? 뭘 보긴. 지옥을 봤지. 그 지옥을 바꿀 수 있다면?
수백만 명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면, 리철민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형, 그건 형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알아. 하지만 뭐,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잖아. 제주도로 돌아왔어요. 선희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뭐라고? 선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직 결정 안 했어. 하지만 고민 중이야. 고민은 무슨 고민이야? 선희가 소리쳤어요. 우리 이제 막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잖아. 민지도 학교 적응하고. 근데 또 위험한 데 뛰어들겠다고. 선희야. 싫어. 절대 안 돼. 선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이래? 왜 자꾸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해? 나랑 민지는 안 중요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가지 마. 제발.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파도 위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북한, 25년을 살았던 곳,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곳, 가족을 위해 도망쳤던 곳, 그곳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김태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그 선한 눈빛. 형이 필요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하지만 여기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희, 민지, 리철민. 어떻게 해야 하지? 아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였어요. 잠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민지야, 왜 앉아? 아빠가 걱정돼서. 민지가 제 옆에 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또 어디 가려고 해? 엄마가 우는 소리 들었어. 아빠 때문에 우는 거지?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민지야. 아빠. 민지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응, 있을지도 몰라. 그 일 안 하면 어떻게 돼? 모르겠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민지가 잠시 생각했어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야? 글쎄, 나쁜 짓도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착한 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 뭐? 착한 일 하러 가. 아빠.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놀라서. 민지야. 민지 무섭지 않아? 아빠 믿으니까. 아빠는 꼭 돌아올 거잖아. 눈물이 났어요. 그래. 꼭 돌아올게. 약속해? 약속해. 민지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새끼손가락 걸어. 저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 민지가 웃었어요. 그럼 됐어. 가서 착한 일 하고 와. 저는 딸을 안았어요. 사랑해, 민지야. 나도 사랑해, 아빠. 다음 날 아침, 선희와 이야기했어요. 가기로 했어. 선희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선희야. 알았다고. 선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차피 말려도 안 들을 거잖아. 맨날 그랬으니까. 미안해. 미안하면 살아서 돌아와. 선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죽으면 용서 안 해. 알았어? 알았어.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반드시 돌아올게. 이번에도 약속해. 약속해. 서울 국정원 본부. 저는 국정원장 앞에 섰어요. 결정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북한으로. 국정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 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작전 중에 제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럼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국정원 요원들, 군 관계자들. 대형 스크린에 북한 지도가 떴습니다. 현재 쿠데타 상황입니다.
박준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쿠데타 세력이 장악한 지역은 여기 함경북도 일부와 양강도입니다. 평양은 아직 현 정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병력은요, 약 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정권군은 50만 이상이지만 사기가 낮고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승산은요, 솔직히 낮습니다. 하지만 박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리철웅 씨가 합류하면 달라집니다. 당신은 상징입니다. 희망의 상징. 상징이라. 무거운 말이었어요. 침투 경로는요, 두만강을 통해 들어갑니다. 쿠데타 세력이 해당 구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3일 후입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3일. 짧았어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리철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철민아, 나도 가. 저는 멈췄어요. 뭐라고? 형 혼자 보낼 수 없어. 나도 같이 가. 안 돼. 넌 여기 있어. 왜? 형만 영웅할 거야? 이건 영웅놀이가 아니야. 죽을 수도 있어. 알아. 그래도 가. 리철민이 제 앞에 섰어요. 형, 나도 북한에서 25년 살았어. 그 지옥을 봤어. 바꿀 수 있다면 나도 바꾸고 싶어. 철민아, 형이 시작한 거 나도 함께 끝내고 싶어. 형제잖아. 저는 동생을 바라봤어요. 정말 갈 거야? 응. 죽어도? 안 죽어. 형이 지켜줄 거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래야지. 리철민이 웃었어요. 형제가 함께. 마지막 싸움을. 출발 전날 밤. 제주도에서 가족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민지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가족 4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 돌아오면 같이 놀러 가자. 아빠. 그래. 어디 갈까? 디즈니랜드. 좋아. 약속. 선이가 목걸이를 건네줬어요. 작은 십자가가 달린. 내 거야. 형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어. 고마워. 저는 목걸이를 걸었어요. 반드시 돌아올게. 믿어. 선이가 웃었어요. 새벽.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북한을 바꾸러 간다. 25년 전 나는 북한의 칼이었어요. 체제를 지키는 칼. 이제 그 칼을 체제에 겨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천공항 근처 비밀기지.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마지막 브리핑을 했어요. 두만강 도강 지점까지 헬기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쿠데타 세력이 마중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리철웅 씨. 박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헬기에 올랐습니다. 리철민이 옆에 앉았어요. 형. 응? 무섭지 않아? 무섭지. 나도. 저는 동생 어깨를 잡았어요. 그래도 가야지. 그래. 가야지. 헬기가 이륙했어요. 북쪽으로. 북한으로. 25년 전 탈출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바꾸러 간다. 새로운 역사를 쓸어 간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선이. 민지. 기다려. 반드시 돌아갈게. 새로운 조국을 만들고, 자유로운 땅을 만들고, 꼭 돌아갈게. 헬기가 북쪽으로 날았어요. 어둠 속으로. 희망을 향해. 29화 끝. 30화 예고. 두만강을 건넜다. 조국의 땅을 다시 밟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리철웅 동지 환영합니다. 쿠데타 지도부가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오랜만이야, 철웅아. 믿을 수 없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었다. 내 아버지다. 25년 만에 재회.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아버지는 왜 살아있는가? 쿠데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30화 시즌이 시작. 글자 수 약 1만 20자.